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매주 화요일의 경제 코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스튜디오에서 못 뵈니까 빨갛게 달아오른 붉을홍 홍종학 의원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과 전세로 잡았습니다. 워낙 심각한 경제 현안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65세로 통용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살이나 더 있어야 지하철표가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왜 이 시점에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저출산 고령 사회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 변화를 지금 현재 제도가 못 맞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지금 다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공감대를 이제 반영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100세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노인들이 지금은 사실 이제 예전보다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70세까지 일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 빈곤율 이제 OECD 최고의 지금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다들 건강해져서 70세까지 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사실 일자리는 많지 않죠. 되게 55세 정도 되면 회사에서 아마도 그 전에 회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되게 등산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하시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자, 우선 정부의 주장을 보면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 65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정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의 기준선을 좀 높이겠다, 이런 주장 아닐까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대가 있는데, 네네. 그 공감대를 이용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굉장히 낮아서요. 네.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초연금이 사실상의 어떤 최소한의 노인 복지 수준인데요. 네. 이거조차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를 저는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노인의 복지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은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줄이는 방편으로 일단 65세로 돼 있는 것을 70세로 하면 그나마 한 5구간, 5구간에 있는 연령층에게는 그 복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거센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 저희가 이렇게 보더라도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걸로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약을 바꿔버려서 거짓말 대표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도 받았는데요. 실제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다른 유럽 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일단 연금이 이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네. 그 받는 액수가 너무나 지금 작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지금 유럽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고요. 네. 100만 원이 안 돼요. 대부분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맞춰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전면적으로 좀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서 네. 이제 그쪽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인 복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 복지 비용이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구조적인 정부 지원의 구조적인 대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복지 지출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재벌을 지원하는데 다 쓰려다 보니까 네. 복지 지원하는데 돈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재벌 지원하는 걸 좀 줄이고 복지를 늘리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재벌을 지원하는 것을 성역으로 놓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고 재정 적자를 내는 것이다.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됩니다. 사실 팟짱 애청자분들이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이게 사실 당사자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저희 꽤 연세 있으신 그 청취자들께서는 정말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정부가 전체 파이를 정해놓고 그 파이 중에 상당 부분을 재벌 지원하는데 다 쓰고 나머지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복지 수요를 쪼개서 하려고 하니까 점점 이게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좀 국회 안에서 좀 세게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우선 정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앞으로 복지부가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이렇게 하면 그 고용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과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네. 노인 연령을 이제 70세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상당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비판이 그러면 현재도 5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연금 받는 기간이 한 65세쯤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한 10년간 노인 빈곤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제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 네. 그다음에 정년까지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정년을 60세로 해놓고 나서도 그 정년 60세를 제대로 적용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네. 한쪽에서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대책들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면 네.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되게 이제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은요. 요새 워낙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막 스펙을 쌓아야만 또 취업의 문이 열리고 인턴 안 하면 뭐 도저히 뭐 취직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대개 보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학원을 가거나 뭐 어떤 다른 스펙을 쌓거나 뭐 유학을 다녀오거나 해서 30살 정도에 취직을 한다고 보면 그래서 한 55가지 일을 하면 한 25년 정도 뭐 일을 하게 되는데 25년 일해가지고 평생 이후에 자기가 이 연금 받을 때까지 이게 생활이 가능할까 뭐 이런 그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과연 정부가 좀 생애주기 전반을 놓고 촘촘하게 좀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내놓은 대책인 건가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65세 정년 연장 과연 기업이 받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보고서를 냈을 때는 네. 100세 시대를 잡고 그러면 정년을 한 70세는 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자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남자가 지금 뭐 80세 조금 안 되고요. 여자는 80세가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가만 보면 이제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걸 좀 복잡한 용어인데요.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망 연령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80세 후반, 네. 뭐 88세 이렇게 막 가거든요. 여성의 경우 그런가요? 남성의 경우 그런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남녀 모두. 네,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도 이제 어디 이제 장례식장을 가보면 네. 되게 9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령 사회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때 현재의 정부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네. 이게 되게 이제 80년도인데 이때 우리나라 되게 기대 수명은 한 66세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에 비해서는 최소한 한 15세 이상이 늘어난 상황인데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현재의 제도가 지금 이 상황을 못 쫓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 맞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네. 인생 이모작 시대를 준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뒀을 때 그러니까 현재 정년 55세, 60세 이때 이제 그만뒀을 때 그 이후에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노인형 일자리를 대단히 많이 만들어서 이 어르신들의 그런 노인 빈곤율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지금 저희의 시각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55세 뭐 이 정도 되면 네. 이제 대개들 회사에서 다 그만두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되게 일자리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드리는 거죠. 네,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0대 중후반의 아저씨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식이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집집마다 다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정부가 정말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보면 굉장히 헐렁한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세 사회를 위한 보고서를 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복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는 지금 인생 이모작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인생 이모작 시대를 위해서는 이 55세, 60세 여기 이 그룹에 대한 일자리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 복지를 이제 일자리 복지를 저희가 최근에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정부의 모든 총력을 일자리를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 고용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청년 고용은 청년 고용대로 전면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늘려주고, 근데 청년 고용과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이건 약간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계속 그 이제 그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어르신들은 뭐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경력을 이용한 간단한 제2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자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완전히 저희는 다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간단하고 단순한 일자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일자리들을 대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이를테면 공공형 또 민간형 이렇게 나누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걸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 생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이 행복해요. 그들은 이렇게 보면 뭐 다 노인들이 연금으로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비판하는 보수 언론들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연금 시스템이 너무 취약해서 사실 뭐 교사, 공무원, 뭐 군인 이런 연금, 그러니까 특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노인 빈곤이 너무 예정된 절차가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복지를 이야기할 때 이 연금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때 네. 그 이제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그렇게 깎는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네. 고민을 하자고 지금 특위도 만들어서 그때 이제 공무원 연금 그 개혁 그 이제 입법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걸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타협이 되니까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청와대에서 이건 뭐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보니까 뭐 공무원 연금 개혁한 것을 뭐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또 생색내고 있던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약속했던 것을 지금 안 지키려고 이 개혁 특위를 자꾸 그 해태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 약속했던 거 저희하고 분명히 약속해서 그때 공무원 연금 특위에서 저희하고 합의서도 썼는데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남아 있는 그 이제 그 절약되는 예산을 20%를 국민연금에 이제 투입해서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약속 사항이었는데 지금 거의 그냥 뭐 그런 약속은 뭐 많이 없었던 양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요.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 소득 대체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금을 그렇게 계속 가입을 했을 때 그 이게 받는 건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년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이 560만 명이나 되고요. 이분들이 금방금방 직장을 못 찾는다고 본다면 이 연금을 이렇게 그 꽉꽉 채워가지고 받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 40% 현재 들고 있는 것도 못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소득 대체율 40%라고 하지만 이게 한 20% 내외밖에 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는 지금 평상시 받는 그거에 소득 그 연금을 한 20%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0-70%는 되고요. 뭐 많이 받는 나라는 뭐 80-90%까지 되어서 뭐 북구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뭐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 보수주의자들이 네. 그 연금을 무력화시키고 대신에 이 보험회사만 살찌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에서 이렇게 연금을 강화하는 이 예산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금년에도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그 이른바 보험회사를 지원하는 이런 그 세제 혜택을 또 내놓고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국회에서요. 네네, 지금요. 또, 그러니까 이걸 매년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참나. 이것은 이제 이른바 이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적연금 가지고 완전히 보장 안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연금으로 이제 보충하겠다. 네. 근데 이것은 이 사적연금을 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공적연금에 여유가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사적연금을 해서 연금자를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연금자를 지원하기보다는 대개 이 그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방편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사적연금의 지금 연금 수익률이 거의 뭐 그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금을 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연말 정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그 수익은 다 따먹고, 네. 실제로 수익률을 안 내도 이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입했다가 가입을 이제 탈퇴하게 되면 세제 혜택 받은 걸 물어내야 되니까. 네. 이 정부가 아예 그냥 금융회사를 작정하고 도와주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이것을 비판을 하는데도 네. 정부가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금년에도 또 지금 이거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방식이 굉장히 모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안 알려져 있고 이 금융회사들의 로비가 강해서 언론에서 이것을 거의 보도를 안 하니까 네네. 지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수십조 원의 돈이 그냥 사실은 삼성생명인데요. 이것도 역시 네네. 마찬가지로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계속 제도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면서 반면에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을 돕기 위한 그런 세제 혜택 그 법안은 계속 가져오고 그걸 또 통과시키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깝깝한 거죠. 네. 정부가 새누리당이 왜 삼성을 돕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공적연금을 강화해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사적 민간 영역의 연금만 계속 확대시키고 그건 역시도 특정 기업을 위한 조치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공화국이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경제 관련된 국회 논의는요. 이걸 좀 어디다 매일 좀 업데이트를 해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이걸 안 하면 저희 팟짱이라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팟짱을 듣고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경제 관련 논의 특히 이제 우리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이 결국 정부 새누리당은 노인을 위한 나라를 안 만들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재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노인을 위해서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이 겉과 속이 좀 다르게 드러나는데 네. 언론이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정년을 늘리고 뭐 연금은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도 안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뭐 다 거의 그냥 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네. 지금 바로 그렇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엉뚱한 얘기, 뭐 국정교과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좀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실정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까지 이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이념 싸움, 역사 전쟁을 벌여가지고
기존에 이제 보수층이나마 좀 이렇게 잡아보겠다. 뭐 네. 심지어는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것이 친박계의 정략적인 음모다. 뭐 이런 그 분석까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공천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네.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뭐 국정교과서 이런 거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연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얘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금이라든가 복지 지출을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그다음에 재정이 뭐 굉장히 큰일 난다, 파탄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재벌을 돕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주고 그다음에 재벌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 국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우리 청취자들이라도 좀 인식을 하셔서 국민들을 쓰기 위한 돈이 없다는 것이지 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것을 좀 우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네. 분명하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재벌 세제 혜택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쓸 돈이 없는 것이지 실제로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가 금융회사의 이거 잘못된 논리에 눈 감는 건 아무래도 광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착잡함이 앞서는데요.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가 이 경제 파탄의 상황을 좀 감추려고 국정교과서로 아무리 물타기 한들 그것도 문제고 또 경제 파탄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경제를 보자. 홍종학의 퓨어 경제.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노인과 전세거든요.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네네. 네, 이 전월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오늘 저녁에는 시민단체에서 무슨 전월세 세입자 번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저희 팟짱 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정부가 전세 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또 전세도 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체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경제를 아주 망가뜨리는 이런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대출을 늘려주겠다. 그럼 대출을 늘려주면은 이거는 사실상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이 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전월세 피크제 그리고 상한제. 예, 상한제라고 하고 저희가 요즘 이제 피크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임금만 피크제하냐 전월세도 피크제하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을 해서 전월세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을 늘려주면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늘려주다 보니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대출이 늘으니까 그 비싼 전월세도 이제 감수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는 수준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우리 이 전월세를 얻는 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엉뚱하냐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거의 안 지켜졌지만, 네. 공약이 지켜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전월세 대책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시 내세웠던 게, 네.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세입자를 네. 위해서 집주인이 누가 그걸 대출을 받겠느냐. 네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걸 우겨가지고 저희가 그거 뭐 해도 뭐 문제는 없겠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네.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예.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좀 나쁜 방향으로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돌려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당에서 하도 우기니까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지금 실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월세 대책이라고 공약 내세운 거는 지금 실적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대책 내놓고 나서 자기네들은 지금 뭐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전월세 상한제는 뭐 아주 굳고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네.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회사 지원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분들은 말끝마다 금융회사 지원하는데 특정 기업을 돕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재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장을 확대하면 사람들이 전세값 모으느라고 저축하는데 돈을 많이 안 쓰고 이 돈을 소비에 쓰지 않겠냐. 따라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기자 브리핑에서 했어요. 이런 인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값싸게 이제 이 대출 이 값싸게 전세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고 대신에 이제 거기를 전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자만 갚을 때 그때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장기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집들을 한 100만 채쯤 우리가 정부가 보유하고 네. 그 보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건 정부가 지은 아파트라면 2억짜리 아파트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아파트를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게 현재 지금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주택보증이라는 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데, 네. 이런 정부가 현재 기관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네네. 충분히 싸게 대출해주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뭐 10년, 20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다가 네네. 지금 이제 이런 전세자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세가 지금 2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뒤에 또 오르면 또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대출해주고 이렇게 대출을 끊임없이 늘려주겠다는 건데요. 네. 현재 당장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공급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은 또 이 부동산을 잘 모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각자 각계 전투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지 좀 답답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면 신혼부부 100만 채 지어서 2억짜리 아파트 공급해서 월 3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금 충분히 그런 자금들이 있고 네. 그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적 의지가 없고 그렇게 돼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네.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박근혜 정부 토건족 금융회사 지원, 삼성증권이나 삼성생명 같은 특정 기업을 봐주고 도와주느라고 우리 국민들 주름살 늘어나고 허리가 휘어도 아몰랑 정책을 쓴다면 과연 이 정권 얼마나 갈까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충분히, 굉장히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출산 고령화는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한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되는데 정부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자꾸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국민들이 우리 청취자들이 목소리를 좀 더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취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져서 꼼꼼히 잘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